자, 임신을 했는데 버리면 어떡하나. 서민재 씨가 남자친구의 신상을 공개했고 사진까지 폭로했다라는 기사가 지금 이 연휴 기간 내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서민재라는 여성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을 텐데 과거 하트 시그널이라는 연애 예능 방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장했었던 출연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이 하트 시그널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유명인이 나올 때도 있고 일반인이 나올 때도 있고 연예계 쪽에 데뷔하기 직전에 인물들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반인인데 연예인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하트 시그널 자체가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하고는 또 결이 다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젊은 남녀가 나와서 선을 보는 컨셉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연애를 하는, 예전에 하는 우결? 우리 결혼했어요? 한 십수년 전에 있었던 그 방송 프로그램을 약간 일반인들이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거기에 등장했었던 하트 시그널 3의 출연자 서민지 씨가 왜 이렇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느냐? 우선 설명을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 서민재 씨가 남자친구와의 갈등을 폭로했는데 3일날 자신의 개인 채널에 남자친구와 나는 문자 내용을 캡처하여 공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문제가 터져요. 자, 왜냐하면 이 캡처된 내용을 살펴보면 남자친구에게 제발 연락 좀 해줘라. 계속 피하기만 하면 어떡하냐? 그것도 이렇게 무책임하게 임신을 했는데 날 버리면 어떡하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시간 후 남자친구가 누나, 나도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에 답장을 빨리 못했어. 내가 머리가 너무 아파서 내일 누나한테 연락 줄게. 나랑 누나랑 같이 얘기하자.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문자 메시지를 이렇게 서민재 씨가 공개를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뭐 이게 뭐 그렇게 회자가 될 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이후에 연락 좀 줘. 언제까지 피하기만 할 거야? 나 좀 살려줘. 너 계속 피할 거지? 집으로 갈게. 잠깐 나와봐. 2시에 도착할 것 같아. 잠깐만 내려와줘. 제발 연락 좀 받아. 문제는 그로부터 12시간이 지난 이후부터 서민지 씨가 계속 연락을 달라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남자친구가 잠수를 타는 것 같다라는 흐름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게 문제가 뭐냐? 계속하여 연락받아라. 언제까지 피할 거냐라고 했는데 지난 2일날 이 남자친구와 데이트 사진 여러 장과 함께 초음파 사진을 업로드를 합니다. 그래서 임신 사실을 알렸던 거죠. 그리고 남자친구의 이름과 나이, 학교, 직장 이 모든 정보들을 싹 공개하게 됩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서민재가 남자친구와 관련된 폭로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어요. 이 왼쪽에 있는 게 서민재 씨의 남자친구거든요. 이 오른쪽에 서민재 씨죠. 여기 보면 초음파 사진이 있습니다. 결국 추가로 이 대화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결국 이 사진이 결혼 발표가 아니라 남자친구에 대한 폭로였다. 혼외자 문제가 요즘 심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진 겁니다. 결국엔 나를 버리면 어떡하냐. 임신한 뒤 연인과 갈등이 생겼던 건 아닌가. 자, 결국 이 서민재 씨가 함께 찍었었던 남자친구의 사진은 인스타그램에 잔뜩 올라와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서민재 씨가 엄마가 된 근황을 알렸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점이 제기가 됩니다. 내용을 보면 연인과는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가 됐다라는 겁니다. 3일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아빠 된 거 축하해 정땡땡 나이 추측이 난무한데 20살이 아니라 무슨 대학교 20학번 97년생이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초음파 사진, 연인의 사진을 함께 올린 거죠. 근데 이게 문제는 남자친구와 협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서민재 씨가 엄마가 된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의 반응이 제각각으로 이어졌는데요. 이 하트 시그널 3에 출연을 한 뒤에 과거 남태현 연예인과 약물 관련으로 화제에 올랐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 2막을 축하하는 의견도 뒤따랐다라는 겁니다.
의외의 내용, 앞에 말씀드렸던 대화 내용이 공개됐는데 결국 이번 임신 공개가 남자친구와 상의되지 않았다라는 걸로 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남자친구는 이 임신 사실을 듣고서 내가 너무 갑작스러워서 연락을 못 줬다. 머리가 너무 아프다. 라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연락이 두절됐다라는 것이죠. 결국 연락을 피하고 있는 이 남자친구에 대한 비판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우한 연애사를 이어가고 있는 서민재 씨를 걱정하는 이들도 증가하고 있죠. 댓글 반응을 실제로 보면 진짜 남자 복이 없다. 예전엔 저런 남자들은 여자 버리고 도망치면 그만이었지만 요새는 참지 않는다. 낳던 낳지 않던 당연히 함께 해야 한다. 누나 이러는 거 보니 글렀다. 무슨 남친은 뭐냐. 이미 끝난 것 같다. 안타깝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남자도 문제지만 여자도 남자 보는 눈이 없다. 이분 예전에 하트 시그널 나왔을 때 이쁘고 능력 있어서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남자 보는 눈이 없다. 안타깝다라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나 좀 살려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서민재 씨. 남자친구의 잠수로 인해 폭로를 이어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심지어 남자친구로 보이는 관련자의 어떤 인스타그램 계정까지도 전부 다 태그를 해서 올리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실명도 공개했고 학교도 공개했고 소속 단체 계정까지 함께 태그를 하면서 난리가 난 거죠. 사실 이 서민재 씨는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과거 2020년 하트 시그널에 출연하여 얼굴을 알렸는데 그 이후 약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재활치료를 병행하며 약물 예방 활동도 이어왔는데 지난해 서강대학교 석박사 통합과정에 합격한 사실을 전하기도 하면서 이 서민재 씨가 굉장히 똑똑하다, 특출나다라는 거를 많은 대중들에게 각인시키게 됩니다. 결국 이 남자친구 신상을 공개한 이유에 대한 추측은요, 분분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자친구의 사진이 한두 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남자친구의 SNS 계정은 결국 이 폭로 이후에 삭제 조치가 되었습니다. 삭제를 하고 잠수를 탔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서민재 씨의 남자친구로 지목된 A씨가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고 엄청난 부자인데 서민재 씨가 약물을 했다라며 결혼을 반대했다. 결혼은 집안 좋은 여자랑 하라고 했다. 아이를 지우라고 했다더라. 라는 추측글까지 올라옵니다. 이게 사실인지 전혀 판단 여부가 안 돼요. 하지만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어드렸을 뿐입니다. 중요한 건 이것과 관련된 엄청난 댓글들이 서민재 씨의 SNS에 달리고 있지만 추가 입장이 공개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과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민재 씨는요, 약물을 한 이후에 2층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도 보여줬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무서웠던 날이다 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실제로 이 당시 때 횡설수설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교도소가 아니면 삶의 의미가 있겠냐 라는 이야기도 쏟아내기도 했었죠. 실제로 이 서민재 씨는 남태현 씨와 함께 약물을 한 혐의로 결국 징역 판결을 받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범죄자로서 소개가 되고 있죠. 2022년 남태현이라는 가수와 약물 관련 혐의가 확인이 되어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 때 인터뷰를 했어요. 이 하트 시그널에 출연했을 때 당시의 이 모습인데 굉장히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덕분에 하트 시그널에 등장하자마자 엄청나게 인기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약물을 하고 혼미한 정신 상태에서 작성한 SNS 글이 발단이 됩니다. 결국 고발 조치가 되었고 징역형을 받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이 서민재 씨는 모자랑 마스크를 착용하고 돌아다녔다. 주변에서 저를 알아보는 게 너무 무섭고 주눅이 들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 인터뷰 내용을 공개해요. 약물을 손에 댄 것은 딱 한 번이다. 하지만 그 전부터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것이 문제의 시발점이다. 핑계가 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이러한 것들이 시작이 된 것 같다.
처방대로 먹었다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약을 몽땅 먹은 적도 있다. 그래서 더 혹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망상, 불안장애 등의 충동이 끊임없이 불러일으켜졌고 어떤 음식물을 입에 넣어도 신문지를 씹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문제가 된 SNS 게시물은 약물을 하고 난 뒤 일주일 뒤에 작성을 했다고 해요. 그 기간 동안 잠도 거의 못 잤다라고 합니다. 결국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 방이 온통 어지럽혀져 있고 창문도 깨져 있고 내 발로 편의점에 가서 술까지 사왔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글을 작성하고 2층에서 이렇게 훌쩍 뛴 겁니다. 결국 골반뼈가 부서졌고 그 상황에서도 더 높은 곳에서 다시 한번 시도하려고 바닥을 기었다고 해요. 결국 서민재 씨의 부모는 지인들과 연락까지 끊었고 모친은 교편에서 자진하여 물러나게 됐다고 합니다. 학생을 가르치던 어머니마저도 이를 관두게 된 거죠. 그러면서 결국 이 상황에서도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정말 밑바닥 인생을 제대로 살아볼까라는 생각마저 들었다라고 합니다. 다 잃은 마당에도 기분이라도 좋아져 볼까 하는 유혹이 든다고 해요. 결국 이름을 서은으로 바꾸며 새 삶을 살아가기로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 일상은 카페 아르바이트와 운동, 공부와 글쓰기로 채워져 있으며 이런 약물퇴치 운동본부에서 과정을 이수하여 결국 석박사 과정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동안 대인기피증을 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자신의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남을 돕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이런 힘든 과정을 겪어왔고 자신은 또 한 번 약물을 하게 되면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을 건너뛰고 이대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더 이상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자기 암시 같은 거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열심히 살았다라고 했지만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결국 아이가 생겼음에도 남자친구가 잠수를 타게 되면서 이 서민재 씨가 더욱더 지금 힘겨운 상황에 노출이 되었고 다시금 새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서민재 씨를 응원하던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너무나 걱정된다.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에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2층에서 그냥 훌쩍. 자,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 남자친구에 대한 책임을 빨리 졌으면 좋겠다. 지금 이 남자친구가 잠수 타고 도망갈 때가 아니다. 어떻게 아이까지 생겼는데 애 아빠로서 저렇게 무책임할 수 있냐? 그리고 서민재 씨가 지금 SNS에 추가적인 입장 공개 없이 거의 사실상 무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되고 염려된다라는 반응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런 전후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서민재 씨의 이번 사태가 지금 탑뉴스로 다뤄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